좀 환자들에게 좀 어울리는 직업, 아니면 환자들에게 좀 추천할 수 있는 직업, 그런 게 있긴 할까요, 혹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조현병학회 홍보의사 이정성입니다. 조현병 바로 알기 벌써 3번째 시간입니다. 조현병의 심리사회적 치료와 복지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전남대병원의 김성환 대한조현병학회 정신보건 의사를 모시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사회적 치료라고 하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현병 치료는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됩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약물 치료 없이 조현병이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만 하는 경우보다 심리사회적 치료를 함께 하는 경우 회복 후 경과가 더 좋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조현병의 다양한 증상들을 개선하고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심리사회적 치료는 조현병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결핍 증상들을 회복해주는, 채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사회적 치료를 함께 하면 약물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전체적인 조현병 치료 경과를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사회적 치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상담센터에서 하는 상담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조현병 치료에 효과적인 심리사회적 치료는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권고하는 과학적 근거가 가장 뚜렷한 심리사회적 치료는 5개 정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지행동 치료, 그리고 가족 중재, 그리고 신체 건강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중재 방법들, 조기 정신증, 즉 발병 이후 몇 년 이내에 집중적인 심리사회적 치료를 받는 경우 경과가 더 좋다라는 근거가 있고요. 끝으로 직업재활로서 지원고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5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처음이 인지행동 치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인지라 그러면 머리 좁게 하는 치료인가?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지 기능 하면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개선하기 위한 인지 재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널리 권고되는 인지 치료라고 할 때 그 인지는 생각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변 상황들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게 인지 치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상생활을 겪으면서 받는 여러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지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들 생각하면 뭐 망상, 환청 같은 증상 얘기만 하는데 환자들의 어떤 가족관계, 직업관계 이런 거를 좀 도와주는 그런 치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현병 환자분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들을 생각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넓게 보면 인지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가족중재라고 봤던 것 같은데 가족중재는 어떻게 가족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만성질환 중에 조현병은 대표적으로 가족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환자분들의 경과가 좋아진다라는 이런 여러 보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족중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질병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가족들 자체의 스트레스를 좀 개선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의사소통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발병하기 전에는 가족 간의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뭐 행동을 지적할 수도 있고 그건 어느 가정이나 다 있을 수 있는데 조현병이 발병한 이후에는 그런 사소한 자극에도 환자분들이 되게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발병한 이후에 가족과 환자분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환자분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의사소통 훈련을 하는 것이 가족중재의 한 가지 방법이고, 이런 의사소통 훈련을 하고 나면 가족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경과가 매우 좋아진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환자가 혹시 스스로 좀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스트레스 없이 살기는 매우 어렵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또 역설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고
지원고용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고용이라고 하면 여러 직업지원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지원고용 과정을 겪게 되면 이후 독립적인 직업활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올라간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직업활동 이전에 파트타임이라든가 또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일을 먼저 하는 과정을 겪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직업 기능이 매우 향상되게 되고 이후 독립적인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조현병 환자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 일하라고 떠밀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더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일을 하라고 너무 압박을 주게 되면 그리고 너무 큰 기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 악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원고용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지원고용 과정을 거친다라고 해서 스트레스로 경과가 악화된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직업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기능의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환자들에게 좀 어울리는 직업 아니면 환자들에게 좀 추천할 수 있는 직업 그런 게 있긴 할까요 혹시? 지원고용의 여러 원칙 중에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환자분들의 욕구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 기회를 탐색해서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현병 환자분들에게 이런 직업이 좋다, 이런 직업이 좋지 않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떤 직업이든 모두가 다 열려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일을 하면서 좀 주의할 부분 좀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우선 너무 오랫동안 직업을 구하기 위한 과정을 갖는 것을 피하도록 저는 권고를 많이 합니다. 청년 시기에 조현병이 많이 생기고 처음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한다고 몇 년씩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악화되시는 분들이 일을 하면서 악화되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딱 한 번 정도만 아쉬우니까 보고 안 되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직업활동을 하고 직업을 갖기 어려우면 아르바이트부터라도 시작해서 일단 일을 해보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 한두 달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한두 달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이제 사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변 사람들하고 잘 대화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그 고비를 넘기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고비를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점점 더 기능이나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길게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일단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은데 처음 한두 달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고비를 넘어가면 안정적으로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여러 증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국가에서 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고용은 어느 정도 구조화된 그런 일자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조현병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 장애 등록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 등록을 통해 가지고 직업 기회를 넓히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등록이라 그러면 어디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주민센터의 사회복지과에 가면 장애 등록과 관련된 과정들을 이제 알려줄 텐데요. 조현병은 장애 등록이 이제 가능한 질병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말은 모든 조현병 환자분들이 다 장애 등록이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1년 이상의 치료가 된 상황에서 담당 전문의 선생님이 장애 진단서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 그것을 의무 기록과 함께 제출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기준에 맞다라고 하면 장애 판정을 해주게 되고 장애 등록이 된 이후에는 여러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현병 환자들은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진료비 부담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혹시 진료비를 좀 깎아준다거나 그런 제도는 없을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여러 이제 중증 질환에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외래 진료를 하면 대학병원에서 30% 본인 부담을 하고 7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줍니다. 장기작용 주사제의 경우는 본인 부담이 60%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40%를 이제 돌려주는데 산정 특례를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이 일괄 10%로 줄어들게 되고 90%를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김희태 교수님이 조기정신증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조현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런 전 단계
라고 하셨는데 뭐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다 그러셨는데 혹시 이때 할 수 있는 뭐 심리사회적 치료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이제 조기전신증이라고 하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발병한 지 2년 또는 5년 이내, 이런 경우는 이제 발병 직후를 조기정신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때를 우리가 이제 보통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기입니다. 조현병 발병 후 5년 이내에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가 이후 경과를 좌우한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두 번째 개념으로는 조현병 또는 정신증 고위험군, 임상적 위험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조현병이 아직 발병하지는 않았는데 그대로 가면 발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추정이 되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방을 하는 것은 꼭 약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인지치료를 하거나 가족중재를 하거나, 항정시병 약물이 아니더라도 오메가3라든가 다른 항염증, 항산화 약물을 통해 가지고도 예방이 될 수 있다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현병 발병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는 전문가를 꼭 만나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또 그 교수님께서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센터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또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의 시군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일부 청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현병은 발병 직후 수년 이내에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청년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에서 2016년도에 마인드링크라는 이름으로 조기중재센터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20년, 21년이 되면서 전국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충남 아산 마인드링크, 대전 마인드링크, 제주 마인드링크, 순천 마인드링크 이런 것처럼 각 지역의 마인드링크 또는 청년마음건강센터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현병의 정신사회적 치료와 우리 복지제도에 대해서 김성환 교수님과 함께 잘 알아봤습니다. 저희 그냥 편견과 달리 조현병 환자들도 독립적 생활을 하고 웬만하면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신경정신의학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